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해 공부하게 될 올리입니다. 오늘도 공부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중요한 사용 금지 원료에 대해서 볼게요. 중요한 사용 금지 원료라 정말 너무 중요해서 다 통째로 외우셔야 해요. 아마따에서 자꾸 외우라는 게 많아서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료 이름을 안 외우고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이해도 이해지만 암기가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영어 단어도 안 외우고 영어 잘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원료를 외워보도록 할게요. 중요 사용 금지 원료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사용 금지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전문의약품 원료이면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21개의 원료는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특징 이런 거 알아두실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기출문제를 미리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사용 금지 원료는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정도로만 출제가 돼요. 이 21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을 팍 쓰고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원료들에 심어주면 이거는 좀 별로였지? 쓰지 말자. 사용금지 원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건 오메 좋은 거 하면서 갖고 싶다, 바르고 싶다 생각하면서 읽으시고요. 그래서 사용금지 원료가 도대체 누구냐면요. 나프탈렌, 니코틴, 니트로메탄, 돼지폐 추출물, 메칠렌 글라이콜, 메탄올, 하이드록시 아이소엑실3, 사이클로헥센 카보스 알데히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유래 성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소가 아니에요. 영국, 북아일랜드 쪽 소인데요. 그쪽 소들은 광우병 때문에 화장품 원료뿐 아니라 가공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에서 모두 금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트로겐, 이부프로펜, 피코놀, 인테반 유래물질,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이때는 천수국꽃 추출물의 향료도 포함됩니다. 클로로아세타마이드, 페닐살리실레이트가 있어요. 이상하다. 태반 추출물이 고시외 기타 성분으로 노화 방지, 탄력에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난 강의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아주 잔뜩 칭찬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는 동물 태반이 아니라 사람 태반이에요. 인태반. 사람 태반 유래 물질을 사용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꽃이 하나 더 나왔어요. 천수국꽃. 이 천수국꽃은 사용 금지인데요. 나중에 기타 사용 제한 원료에 만수국꽃과 만수국 아제비꽃이 나와요. 만수국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랩셈과 보존제에서 공부하셨죠? 페닐파라벤은 사용 금지고요. 히드로퀴논, 항히스타민제, 리도카인, 미세플라스틱. 이 미세플라스틱은 세정, 각질 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도 또 아세토페논, 포름알데하이드, 사이클로헥시라민, 메탄올 및 초산의 반응물, 이것들이 사용 금지예요.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고 외워주세요. 사용이 완전히 안 되는 원료가 있는가 하면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처럼 사용 기준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사용 제한 원료가 있습니다. 저와는 이번에 기타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해 알아보시죠. 시중에서 구매하신 책의 부록이나 식약처 사이트에서 기타 사용 제한 원료 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따에서는 외우기 쉽게 함량이 낮은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어떻게든 쉽게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류입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보디 화장품에 잔류 아크릴 아마이드로서 0.00001%, 0이 무려 4개입니다. 기타 제품에는 잔류 아크릴 아마이드로서 0.00005%입니다. 여기도 0이 4개 있어요. 피막 형성제, 모발 고정제에 사용이 되는 원료예요. RH 올리고 펩타이드 1, 이건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되는데 사용 한도가 0.001% 한도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0.002% 성분들을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감광소입니다. 감광소가 색소처럼 지금 보시면 번호가 많네요. 그런데 다 1로 끝나요. 감광소 101호, 감광소 201호, 감광소 301호, 감광소 401호, 기타의 감광소, 이것들의 합계량이 0.00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광소 같은 경우는 다 특별한 이름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 감광소죠. 감광소 101호는 플라토닌이라고 불리고 201호는 피오닌, 301호는 타카날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런 별칭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감광소는 향균 작용이 탁월해서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화장품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세부사항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워야 하는 건 성분명과 사용 한도입니다. 하지만 각 원료에 대한 점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성분명을 더 기억하기 쉽고 친숙해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나 다음 강의를 넘어가고 그냥 성분명과 사용 한도만 외우시면 돼요. 사용 한도 0.002%에 해당하는 또 다른 원료는 메칠 옥틴 카보네이트입니다. 메칠 옥틴 카보네이트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메틸 2 혹은 메틸 2 옥티노에이트와 함께 사용하면 최종 완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이 0.01%여야 합니다. 메틸 2 옥티노에이트, 이건 뭐냐면 착향제로 사용돼요. 특히 메틸 2 옥티노에이트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뒤에서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외에도 사용 한도가 0.002%인 원료들에는 메칠 헵타디에논, 알릴헵틴 카보네이트, 트랜스 2 헥세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 2의 2는 숫자 2예요. 그래서 트랜스 2 헥세날이라고도 읽습니다. 이제 함량이 더 커졌어요. 0.01%입니다. 글라이옥살, 메칠 2, 숫자 2, 옥티노에이트, 프로필리덴 프탈라이드입니다. 제가 읽다 보면 메칠을 메틸이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은 거예요. 메틸과 메칠은 같은 거라서 메틸 2 옥티노에이트라고 읽어도 되고 메칠 2 옥티노에이트라고 읽어도 됩니다. 메칠 2 옥티노에이트는 바로 앞서 소개된 대로 메칠 옥틴 카보네이트와 함께 사용할 때 최종 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은 0.01%, 메칠 옥틴 카보네이트는 0.002%입니다. 글라이옥살은 착향제로 사용돼요. 기타 사용 제한 성분에는 착향제가 참 많죠. 그리고 함량이 0.06%인 원료도 보시죠. 숫자 2, 헥실리덴 사이클로펜타논입니다. 이 헥실리덴 사이클로펜타논은 0.06%입니다. 워낙 원료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주관식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원료 이름 쓰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객관식 대비로 공부해 주세요. 함량은 적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주목해 주세요. 기타 사용 제한 원료에도 중요한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만수국꽃 추출물입니다. 이 만수국꽃은요, 착향제와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돼요.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만수국꽃 아제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인데요. 만수국 아제비꽃,
사용 한도와 단서 조항이 똑같습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1%입니다.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 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만수국 아제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을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원료죠. 그냥 사용 한도만 외울 게 아니라 기타 내용을 통째로 다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에 비교해서 천수국꽃 추출물은 그냥 사용 금지,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은 0.1%에 해당하는 원료인데요. 아밀실클로펜테놀입니다. 이게 이름이 길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 원료명을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 끊어읽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밀시클로펜테놀입니다. 0.1%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또 소개하고 있는 아세틸 헥사메칠 테트라린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아세틸 헥사메칠 테트라린. 자, 이건 이쪽 페이지에 넣기는 했어요. 0.1%라서요. 근데 단서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서는 0.2%입니다. 이 아세틸 헥사메칠 테트라린도 착향제로 사용되는데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1%,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2%입니다. 사용 후 씻어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사용 한도로 나올 때는 당연히 씻어서 그 원료를 없애는 거, 몸에서 없애는 게 한도가 훨씬 더 높아요. 0.1% 기타 사용 제한 원료는 이소베르가메이트, 페릴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0.2% 성분에는 3메칠론 2애니트릴, 피메칠하이드로신나믹 알데하이드, 소듐 나이트라이트, 클로라민 T가 있습니다. 이 중 소듐 나이트라이트는 2급, 3급 아민 또는 기타 니트로사민 형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클로라민 T, 이건 중요한 사용 제한 원료예요. 클로라민 T 0.2% 사용 한도 꼭 외워주세요. 이제 0.3%입니다.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아밀비닐 카르비닐 아세테이트, 트리클로산, 여기서는 트리클로산 꼭 외우세요. 아밀비닐 카르비닐 아세테이트도 0.3%이긴 한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뭐 기출문제에서 좀 본 적도 없고요. 또 문제집 뭐 다른 시중의 교재에서도 강조하지는 않는 성분이더라고요. 여기 트리클로산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들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는 0.3% 사용 한도이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보존제로도 사용되죠. 보존제 분류에 트리클로산이 들어갈 때는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 스프레이 제품 제외한 데오도런트, 페이스 파우더, 피부 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에 0.3% 사용됩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예요. 같은 원료라도 배합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쓰임에 따라서 사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 0.4% 함량 보겠습니다. 쿠민 열매 오일 및 추출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쿠민 오일로서 0.4%입니다. 이 쿠민 열매 오일 추출물도 중요한 기타 성분이에요.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삼이 좀 나오는데요. 페루 발삼 추출물, 증류물, 이건 0.4%. 이것도 주요한 기타 성분이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0.5%도 보실까요? 메톡시 디시클로펜타디엔 카르복스 알데하이드, 이소사이클로 제라니올 0.5%입니다. 이 이소사이클로 제라니올, 메톡시디 클로펜타디엔 카르복스 알데하이드 이런 거 눈으로만 익혀주세요.
여기 페이지에서는 쿠민 열매 오일 및 추출물, 페루발삼 추출물 및 증류물이 0.4%라는 거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퀴닌 및 그 염료입니다. 사용 한도가 하나가 아니네요. 그래도 중요한 사용 제한 원료니까 꼭 외우세요. 샴푸에 퀴닌 염으로써 0.5%, 헤어로션에는 퀴닌 염으로써 0.2%입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예요. 샴푸는 씻어내는 거니까 씻지 않는 헤어로션보다 한도가 높아요. 다음은 사용 한도 0.6% 원료입니다. 여기 처음 소개되는 이 원료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읽는 방법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술 면접을 보거나 구술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고 또 혹시 쓰라고 할 일은 없지만 쓸 수 있을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읽는 거는 뭐 마음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숫자 4에다가 영어로 TERT인데 이게 영어식으로 털트기 때문에 4털트라고 저희는 읽어보겠습니다. 4털트 부틸 디하이드로 신남 알데하이드 0.6% 사용 한도입니다. 그 다음 소합향나무 발사모일 및 추출물 이것도 0.6%예요. 오포파낙스 0.6%고요. 콤미포르 에리트리아 앵글러검 추출물 및 오일 이것도 0.6%입니다. 풍나무 발삼 오일 및 추출물 이것도 0.6%예요. 보니까 여기 발삼 이런 말이 들어가면 0.6%인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비법으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사용 제한 원료만 외워주세요. 0.6% 기타 사용 제한 원료는 소합향나무 그리고 발삼 오일, 풍나무 발삼 오일 있죠? 풍나무 발삼 오일 및 추출물 콤미포르 에리트리아 앵글러검 추출물 및 오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는 뭐 다양해요. 되게 독특한 함량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기 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 설파이트류 이건 산화연모제의 유리, 이산화황, SO2죠. 이산화황으로 0.67%입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예요. 그리고 에틸라우로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예를 들면 샴푸 같은 거에 0.8% 들어갑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고요. 그리고 팅크가 많이 나왔어요. 팅크, 건강 팅크, 칸타리스 팅크, 고추 팅크. 이건 이 세 종류의 합계량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세 종류의 합계량이 1%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징크 염류, 이건 징크로서 1%입니다. 여기서는 딱히 막 강조하고 싶은 그런 원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범위가 점점 더 원료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되고 있어요. 문제가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원료들 막 자꾸 출제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나와 너무 제껴주시지는 마시고 그래도 좀 눈으로라도 자주자주 봐서 약간 보면 그래도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떠오르실 정도로는 여러 번 한번 봐주세요. 1%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는 기타 사용 제한 원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란토인 클로로하이드록시 알루미늄 그리고 이거 뭐야? 너무 중요한 징크피리치온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꼭꼭 외우셔야 하는 별 4개나 달아줬어요. 징크피리치온 원료입니다. 근데 이상하다. 이거 보존제에서도 나왔잖아. 근데 왜 여기 기타 사용 제한 원료에 또 나와 있는 거지? 그건요. 배합 목적이나 쓰임이나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고 그때에 따라 또 사용 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존제에 사용할 때는 어땠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5% 그리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였습니다. 그럼 이 기타 성분으로 분류되었을 때의 징크피리치온은 어떨까요? 여기 써있죠.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샴푸, 린스, 그리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 그리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함량 조금 높여볼까요? 1.5%인 거 디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
이건 두발용 제품류의 1.5% 사용돼요.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기타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같은 제품이라도 배합 목적에 따라 사용 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원료가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저기도 들어가 있네? 생각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 알아두셔야 됐기 때문에 묶어서 이 원료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인이 우리 시크릿 노트에 잘 정리해서 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료가 보존조에서 나오고 기타 사용 제한 원료에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원료와 좀 친해지셨나요? 친해지는 방법은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자주 들여다보는 거죠. 아맞다 강의를 많이 반복해서 들어주세요.